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7분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에 국제공항 승격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주시 의회 안정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주시와 횡성군이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번에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한 상황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는 좀 있어 왔죠. 원주공항을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제공항 승격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행정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 6차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그 양 시군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공동 건의안을 채택을 하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고요. 또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합의를 본 뭐 그런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미 안 의원님께서도 그 원주시 의회에서 원주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그 건의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국제공항이 왜 원주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수도권에 있는 인천공항과 그 김포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수도권 분산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원주도 그런 면에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대체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지리적인 요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혹시 그 국외를 가시게 되면 어느 공항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해외를 갈 때는 보통 이제 김포나 인천을 좀 많이 가게 되죠. 아무래도 거기 근데 가까우니까. 거기 보통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보통 출발 전 4시간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 시간과 광진구에서 원주까지 이동 시간을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 원주공항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원주공항을 활성화시키면 서울 강동 지역까지 권역으로 그렇습니다. 넣을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제주 노선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예. 하루에 2번이라 네. 검색해 보면 잘 없습니다. 거의 다 팔려서. 맞습니다. 예. 그 연간 뭐 이용객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치는 좀 어떻습니까? 연간 2023년도 말에 24년도 말 최종 20만 5천 명을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탑승률이 80%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이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 늘어나는 만큼 또 시설 확충은 현재로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일단 네. 주차장 얘기가 뭐 맞습니다. 너무 많고 네. 그리고 터미널에서 공항 활주로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개선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그 설문조사에서 주차장이 1위가 나왔거든요. 예. 하루에 300여 대가 이용을 하는데 주차면 수가 173면밖에 없습니다. 네. 예,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터미널과 계류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탑승 전에 최종 보안 검색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터미널과 계류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원주공항이 유일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두 시설이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 보안 검색이 없었다는 거 참 미처 또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좀 분위기가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양 국제공항이 현재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전남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가만히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무안공항에서의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는데요. 원주공항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3,000에서 4,000m 정도의 길이 활주로가 필요하거든요. 예. 사회자님, 우리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아, 그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네.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2,800m였고요. 예. 원주공항의 길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743m 예. 짧습니다.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공군 8전투비행단 고도 제한 등의 문제로 450m 정도의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왜 450m 검토를 연장을 검토 중인가라고 네. 혹시 질문을 드리면 짐작이 가실까요? 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요. 예. 그 국가천 구역이 행정구역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고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450m 이상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 그 부지 마련하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이 있겠군요. 네네. 예, 허가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도 그 원주 공항이 이제 국제 공항으로 승격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네.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됩니까? 강원도 전체의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동계 관광의 메카로 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스키 리조트라든가 그 겨울 관광 있죠. 겨울 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한류 드라마 촬영지 또는 전통 시장 등을 연계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국제공항이 있다면 훨씬 더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편리한 교통과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스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예.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원주의 의료기 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원주 의료기가 차지하는 수출의 비용은 15% 이상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국제공항이 승격이 된다면 원주의 그 의료기기를 위해서 또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원주를 찾아올 것이고 또 의료기 기업도 국제적으로 많이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 공항의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네.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두 가지 정도 전략을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역 그 단체 민간 단체 주도로 36만 원주 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적지권과 행정력이 결집을 해서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원주가 꼭 승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